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드릴 말씀을 요약하자면 미국은 굉장히 심각한 혁명적 에너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혁명으로 정변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그거가 가냐 안 가냐라는 거를 넘어선 기층 정치 문화에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고자 하고요. 그와 함께 한 달 전쯤에 나온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국 외교관 출신의 학자가 쓴 책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은 붕괴 전야이다,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같은 말씀을 짧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캘리포니아 좌점 주지사, 이 사람이 개빈 뉴섬이죠. 개빈 뉴섬이 주민 소환 투표가 확정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확정된 걸로 보입니다. 이 주민 소환 투표를 하기 위한 그런 그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이제 청원자들이 서명을 하고 그것을 이제 당국에 제출을 하면 그 제출받은 당국이 청원자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당신 의사가 정말 그 주민 소환 투표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재확인 과정에서 43명만 아닙니다, 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라고 밝혀서 지금 보면 171만 9,900명이 주민소환 투표를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투표를 성립시키기에 충분한 숫자로서 투표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 개빈 뉴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8월 초에 이제 공식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제 예산도 따져봐야 되고 얼마 돈 드냐, 또 예산 배정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투표는 8월, 이르면 8월, 늦어도 11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소환 투표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두 번째입니다. 2003년 이 사진 위에, 오른쪽 위에 있는 그레이 데이비스라는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주민소환 투표를 당해서 이게 이제 한 100 몇십만 명씩 이렇게 그 청원을 하기 때문에 투표가 일어나면 집니다. 그래서 그레이 데이비스가 이때 물러났고요. 이 투표가 물러났을 때 이제 그 다음번에 주지사가 된 사람이 사진 아래쪽에 아놀드 슈바르츠네거입니다. 이 개빈 뉴섬은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산불이 많았죠. 그 유명한 요세미테 공원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엄청나게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 뉴섬이 저희는 산림 관리 잘했습니다. 산림은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산불은 뭐 이런 거짓말인데 실제로는 이 산불에 대비한 회랑, 이거를 이제 fuel break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나무와 그 아래에 쌓여져 있는 거를 걷어내 갖고 산불이 번지지 못하게 하는 그 벨트들, 산불 대비 벨트, 산불 확장을 막아주는 확장 저지 벨트, 이걸 이제 산림 중간중간에 놔야 되는데 그런 일을 그 면적, 또한 그 잔불 청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저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그 시콰이어는 나무 껍질이 두껍고요. 그 불이 잘 안 탑니다. 그래서 시콰이어 숲 같은 데는 일부러 불을 질러요. 그러면 이제 시콰이어 나무는 겉만 좀 이제 말하자면 그슬리다가 말고 아래가 쫙 다 타가지고 아주 좋은 영양분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씨앗이 떨어지면은 거기서 씨앗이 발화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시콰이어가. 그래서 시콰이어 숲은 그 등에 매는 토치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불을 지르고 다녀요, 잔불들을.
이런 것들을 안 했어요. 자연 상태가 좋다고. 그래서 이제 산불이 많아지니까 야 너희가 산림관리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민주당 측이 처음에는 야 산림관리는 자연 상태에서 두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거짓말하다 그 다음에는 아니야 우리 산림관리 잘했어. 그래서 뉴섬은 뭐라 그랬냐 산림관리 면적을 7배나 뻥튀기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자예요. 그리고 위선적이고 가혹한 코로나 록다운 정책을 취했죠. 사람들한테는 그 마스크 다 쓰게 하라 그러고 자기는 벗고 돌아다니고 사람들한테는 뭐 바깥에서 식사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는 바깥에서 식사하고 이게 이제 다 드러나갔죠. 거기다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가 지금 노숙자 천국이 됐습니다. 얼마나 이게 심하냐면 트럼프 때 야 너희 노숙자 단속하라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연방 요원 집어넣어 줄게. 오지 마세요. 노숙자도 사람입니다. 노숙자 단속을 안 해요. 그럼 이제 거기 대변 소변이 막 길거리에 이제 널리고 이제 구린내랑 지린내가 진동을 하고 거기까지도 오케이. 마약 주사가 돌아다녀요 길거리에 마약 주사 그 마약론 주사기들이.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도 뭐 그것도 문제지만은 이 뭐 좀 비참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왜 들병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야외에서 이렇게 등산객 노년층을 상대로 해서 이제 음료 들고 다니면서 야외에서 이제 몸을 파는 그런 케이스. 그거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더 푼돈이고 더 공개적인 그런 길거리에 그냥 자리 깔고서 매춘을 하는 그런 인구들이 막 폭증을 한다고요. 이게 이 관리를 안 해주면. 이게 쉘터에 집어넣고 재활교육을 시켜주고 또 풀어놓고 쉘터에 집어넣고 재활교육하고 풀어주고 이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자유야. 길거리에서 잠자는 게 어때서?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해버리니까 완전 도시가 작살이 나는 거죠. 그 이제 전염병처럼 번지죠.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야 저 주지사 안 되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170만 명이나 이렇게 이제 그 청원을 해서 투표가 붙게 되는 건데 아마 볼만할 겁니다. 자리 지킬지 못 지킬지 두고 보시죠. 저는 뭐 잘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 있다고도 봐요. 쟤들이 워낙에 뭐 살벌하니까. 그리고 투표제도가 캘리포니아 같으면 많이 망가져 있어서 뭐 주민소환 투표를 해도 뉴섬이 그대로 자리를 지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무려 170만 명이나 조직화됐다는 거. 무려 170만 명이 조직화됐다는 거. 민초가. 이거는 무지막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인 절대 다수가 재검표에 찬성하는 그러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라스무센이 조사한 건데요. 찬성이 55%. 문항의 1번 문항이 이런 겁니다.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지금 그 재검표가 진행 중입니다. 선생님은 재검표에 찬성하십니까? 이런 문항인데 찬성이 55%, 모르겠다가 17%, 반대가 29%밖에 안 돼요. 이 숫자가 왜 유의미하냐면 지난 2월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 반대 찬성이 한 각각 말하자면 10% 20% 포인트 이렇게 막 줄고 늘은 거예요, 이게. 특징은 뭐냐면 젊은 층일수록 재검표 찬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40세 이하가 62%가 재검표에 찬성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20만 달러 이상의 최상층과 3만 달러 이하의 최하층에 있어서 재검표 찬성률이 낮습니다. 역시 재산이 좀 많고 배가 너무 부르면은 좌점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깨좌점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 선거법 강화 움직임이 더욱더 거세게 진행될 것을 뜻합니다. 선거법 강화 움직임이 더욱더 거세게 진행될 겁니다. 자, 미국 이렇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상황이. 그 혁명적 분위기가 돌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 비디오 짤은 스티브 털리라는 그 미국에서 그 보수 유튜버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의 그 스티브 털리의 그 자기 그게 나온 거예요. 그걸 제가 좀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상영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판적 인종이론 CRT, Critical Race Theory,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미국과 서방 문명은 노예 소유주와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운영되어 온 나라고, 지금도 미국과 서방의 사회는 백인 인종차별주의에 의해서, 백인들의 인종차별주의에 의해서 많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오염돼 있다. 인간은 피부색에 의해서 그 의식과 문화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계급 결정론이 아니라 스킨 컬러 결정론이에요. 마르크스는 계급이 인간의 의식과 심리를 결정한다는데, 얘들은 그거를 인간의 피부색이 의식과 심리를 결정한다, 그 주장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 비판적 인종 이론을 지금 바이든 정부 때,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깨자좀이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이거를 뭐 군대, 공무원, 또 각급 학교, 여기에 지금 대대적으로 보급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니까 미국인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제가 여기에 대한 반대 투쟁이 지금 살벌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광경은 뭐냐면은 그 학교 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한 100여 명이 이렇게 몰려가서 미국 국기 부르고 It's America. 야, 여기 미국이야, 미국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참 감동적인 광경입니다. 우리가 이런 움직임에 한 10분의 1이라도 해야 전교조를 물리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 다닐 때는 오직 성적만 신경 쓰고, 자녀가 학교를 벗어나면 내일이 아니라고 신경을 안 써요. 우리 굉장히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뭐 100명도 훨씬 넘죠.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게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 이게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도, 예를 들면 전국에 이제 초중고가 만 몇천 개 돼요. 그 중에 한 500개, 300개의 학교 운영위를 학부모가 이런 식으로 가서, 시민들이 가서 항의를 하고 전교조를 규탄을 하면 전교조식 교육이 먹힐 수가 없어요. 먹힐 수가 없는 거예요. 전교조가 가르치든 김일성이 가르치든 상관없다. 내의 성적표가 잘 나오면 된다. 이런 빌어먹을 놈의 태도 때문에 그게 안 물러나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이제 그 역사문화센터, 그러니까 저희 그 국자연, 우리 회원님들 회비내 주시는 돈 가지고 저희는 지금 뭘 개발했냐면은 한 달 안에 이제 오픈되는데요. 전국 그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 교수자료, 참고서, 단행본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스캐닝을 전부 해갖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거를 누구든지 검색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비영리적 공익적 목적인 경우에 띄어쓰기 기준 앞뒤로 한 20-30개는 괜찮다, 이러한 충고를 받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라는 단어가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혹은 교수자료에 어떻게 나와, 참고서에 어떻게 나와, 한번 해봐. 그러면 그 김일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앞뒤 20개 띄어쓰기가 다 일반인들이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오픈할 땐 약 600에서 700권밖에 오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의 일부분. 그런데 이제 그걸 만약에 교수자료야 참고서와 단행본까지 확대를 하려면은 그게 돈이 한 1억 5천쯤 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오픈해 놓고 이제 독지가들한테서 이제 성금을 좀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 게 돼야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 일찍 해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그 시스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돈 한 2천만 원쯤 들여서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본 거는 꽤 오래됐어요. 1년쯤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 답을 못 찾아서 헤매다가 이제 그 변호인 자문 받고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게 돼야 사람들이 전교조식 교육의 폐해를 압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지 교육이다. 찾아보면 초등서부터 고등까지 쫙 나온다고요. 그 성인지 교육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난 성별은 중시하지 마라. 그 사람의 성적 취향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한테 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자한테 끌리는 사람. 남자로 태어났지만 하루 걸러 하루 여자 남자한테 끌리는 사람. 뭐 이런 성적 취향이라는 건 아주 다양하다 이거예요. 굉장히 다양하다. 이거를 젠더라 그런다. 이 젠더가 전부 그게 기본형이라고 인정하지 말라 이거 남녀 결합을. 남녀 결합만 중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다양한 상상 가능한 모든 젠더가 다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게 저희들이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그게. 이 음모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나오냐? 여성가족부의 영어 이름이 젠더 평등과 가족부입니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예요. 그 이름은 아마 MB 정부 때 지어진 걸로 압니다. 모게프. 대한민국은요. 이미 MB 정부 때부터 젠더 평등이라는 게 부처 이름으로 박혀져 있는 그런 황당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 놓고 사람들한테 그게 반발이 일을까 봐 샷다 마우스하고 요거 언제 터뜨리지 하고 칼을 갈고 있는 사회 해체를 위해서 칼을 갈고 있는 세력들이 저기 있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시청자님들의 자녀와 손자와 손녀를 교육시키는 세력과 같아요. 무찔러 쳐들어가야죠. 이렇게 쳐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이제 혁명 진행 중 혹은 혁명 전야인 상태에서 이제 이게 내년 이제 앞으로 한 18개월쯤 남았나요? 11월이니까 16개월 남았는데, 내년 17개월쯤 남았죠. 내년 11월. 선거까지 이 에너지가 쌓여가지고 내년 중간선거에서 이 마가 트럼프 고화신주류 MTR 동맹 노선으로 치면 이제 보스죠.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강화하자는 노선. 그러니까 대승을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완전히 정신을 차리게 돼요. 정신을 차리고 중국을 낭떠러지에서 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낭떠러지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혁명 앞에 서 있는 거고 미국은 혁명 중이고 중국은 낭떠러지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속고론 강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책이 라자 가사이드라는 영국의 아주 점잖은 그러니까 외교관 겸 학자인 분이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 The Great Leap 그럼 대약진이거든요. 5천만 명 굶어 죽은 그 대약진. The Great Leap to Freedom, 자유를 향한 대약진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자, 시스템 부패하죠. 이 사람 말로는, 이 가사이드에 의하면 중국에는 아무 진실도 아무 신뢰도 없다는 거예요. 트루스도 없고 트러스트도 없고. 이러한 식으로 중국이 지금 같은 형태로 망가진 건 그전에 이제 공산혁명으로 망가졌고 지금 같은 형태, 이상한 형태로 망가진 건 1989년 천안문 학살 이후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30년 된 거죠. 천안문 학살 이후 무분별한 국가재산 회처먹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국영기업이건 민간기업이건 민영기업이든 불문하고 소유권과 경영권이 불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엔트그룹의 마윈 당하는 거 보세요. 하루아침에 대기업을 없애거나 경영진을 바꾸거나 한 대기업의 자산을 다른 기업으로 옮기거나 이게 중국 공산당이 마음대로 해요. 소유권과 경영권이 불분명해요. 민간 기업이든 국영기업이든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든 상장 안 된 기업이든 그러니까 관시와 부패의 천국이 되는 거죠. 관시와 부패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다가 이제 이 가사이드가 말하는 거는 2008년 이후 돈 찍어내기와 이제 통화 증발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경제가 깊게 왜곡되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경제가 깊게 왜곡되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체제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중국 그 지배계급 내부에서 반시진핑 쿠데타가 가능하고 그 반시진핑 쿠데타는 중국 자유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단 이때 중국 자체의 힘만 가지고는 중국이 그 방향으로 안 간다. 중국 공산 체제는 취약하고 이러한 반시진핑 쿠데타도 일어날 수 있지만 중국 내부의 다이내믹 가지고는 그것만으로는 자유화의 길로 안 간다. 미국과 서방의 중국을 딱 둘러싸고 순치시켜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 로저 가사이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뭐 세네탈출 이제 매일 이런 관점에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2022년 대선 또 교육감 선거, 지방선거 이게 이제 불과 한 2022년 3월에서부터 6월까지 3개월 사이에 펼쳐지는 그런 선거, 일련의 선거들이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그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이 자유시민의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돼요. 정당은 저는 조금 그러니까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람을 안 길렀어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하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문제가 거기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어떻게 가든 말든 우리가 이 선거, 특히 교육감 선거 그리고 대선에 있어서 야권 후보 단일화 이 두 가지 이슈를 들고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가 지금 보신 그런 민초민주주의의 전통을 만드는 것, 그것을 시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길에 나서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한 40만, 50만, 100만 식별된다면, 그러니까 그중에서 정말로 액티브한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3만, 2만만 식별돼도 좋아요. 3만, 2만이라 그래도 한 선거구에서 100명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동심원 코아를 둘러싸고 또 옆구리에서 동심원 한 3번까지 가면 그게 한 100만 된다. 그러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쟤들 힘 못 씁니다, 그러면. 자, 그거 한번 시도해 보시죠, 같이.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